제 계약법 강의 영상의 댓글입니다. 해제권이 없는데 착각하고 계약 해제. 교재 속 사례가 정말 실제로도 가끔 있는 경우인가요? 정말 흥미롭게 들었네요. 가끔이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이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이잖아요. 엄격한 요건 하에 법이 쥐어주는 현재의 법률 효과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법이 해제권을 주지 않았는데 나한테 해제권이 있어. 상상으로 폭탄을 던지죠. 그러고는 상황이 리셋됐으니 다시 시작할 거야. 그 행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권리에는 관심이 많죠. 그게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타인과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나만의 권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무와 책임도 있다. 그걸 통틀어서 법률 관계라고 한다. 민법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멀리 가서 볼 필요도 없이 뉴진스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 요 해지냐 해제냐는 계속적 계약이냐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겁니다.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형성권인 계약 해지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뉴진스에게 이 형성권이 생겼느냐? 만약에 생기지 않았다면 오히려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소송에서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뉴진스에게 있기도 하지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 계약에서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계약에서는 그걸 허용한다는 것은 변심의 경우 법정 해제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해도 내가 혼자 계약을 깰 수 있다는 걸 허용해 준다는 건데 그거는 계약법의 본질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하이브사나 레이블 걸그룹이 자신의 컨셉을 모방하고 요것도 진짜 모방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 회사 간의 문제죠.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전속 계약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해당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 실제 이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속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위반한 것이냐, 그리고 계약 해제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계약 위반이냐, 많이 빈약해 보입니다. 자, 사람의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를 내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권리를 획득하고 타인과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은 국가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합의, 즉 계약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런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렇게 탄생한 법률 관계는 더 이상 그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언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합의는 자유지만 일단 합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구속의 영역입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합의로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는 것도 자유고 나오는 것도 자유지만 그 상대방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도 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도 국가가 보호하고요. 그래서 내가 싫어, 난 빠져나올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 안 했을 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계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이 해소되는 경우를 쭉 나열을 했는데요. 제일 아름다운 건 합의 해지죠. 합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계약에서 나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법정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이게 있어야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법은 모든 계약에 적용돼요.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는 계약부터 기업 간 거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계약법이 적용되고, 이 연예인들의 위약금만 수천억 얘기가 오가는 큰 계약도 요 민법상 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 해지를 하려면 법정 해제권이 있어야 되고, 법정 해지권이 있으려면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행 지체면 최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고,
이행 불능이면 불능인 사유를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해지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걸 행사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장 내용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자 어도어에서는 가처분을 냈었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하고 독자적 활동하는 거에 대한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제 2달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가처분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처분과 지금 상태를 변경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 가처분, 빨간 가처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일단 가처분 인용은 현상 유지를 위한 가처분의 인용률이 높습니다. 현상을 바꾸는 건 본안 재판을 마치기 전에 임시 조치인 가처분에서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요 가처분도 전속계약이라는 계약이 있는데 뉴진스는 이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즉 변경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소속사에서는 현상이 유지된다 이런 취지로 가처분을 걸었고, 그렇다면 현상 유지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입니다. 요 기한 2029년 7월까지는 계약이 이제 살아있는 거고, 계약이 살아있음에도 계약 해지됐어라고 주장하고 별도의 활동을 하고 이러한 행보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뉴진스가 계약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 쪽에서 계약 해제권을 갖는 거죠. 이행 거부에 해당돼서 최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소속사 측에 법정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탄은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상태에서 뉴진스는 계약 해제를 못하고 회사는 할 수 있다. 근데 회사가 하지 않겠죠. 자신들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사업이거든요. 어느 회사든 자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 손해를 보고 끝내려고 하겠습니까? 계약 해제권이 있다는 것은 계약 해제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 손해배상액이 뭐 몇천억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특정된 금액이 아닌 실손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언론이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금액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회사가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질문. 제 교재에서는 부동산 거래한 당사자 사이에서 해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해제하고 자기 물건을 다른 데 팔아버린 사례입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으면서 해지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거하고 구조가 똑같죠. 똑같은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형성권이 없는데 형성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형성권을 행사했다. 그럼 그 여파가 너무 큽니다. 제 사례에서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오히려 해주게 됐죠. 지금 이 사례에서는 수천억 원의 위약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많은 소송이 이 계약에서 나와요. 그만큼 이 계약이 중요하고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렵다 보니까 민법 공부, 이 시험 문제에서도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총 40문제인데 계약의 효력,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 계약의 효력입니다. 제한능력자 계약 취소에 대한 거죠. 착오, 계약 취소에 대한 거죠. 통정 허위 표시, 계약 무효에 대한 거죠. 무권 대리, 피원 대리, 계약 무효에 대한 거죠. 합의 해제, 계약 무효, 계약 효력에 대한 거죠. 14번 문제, 계약의 무효, 취소에 대한 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무효에 대한 거죠. 매매계약 해제, 유효 무효, 다행히 취소, 법률행위 취소에 대한 거죠. 계약 불성립 무효, 전체가 다 계약 효력에 대한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해제하는 거 묻죠. 증여의 법정 해제 사유, 유임계약 해지, 도급계약 해제, 여행계약 해제, 임대차 해지, 해지 통고, 해지. 40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문제 전체가 그런 것도 있고 안에 지문으로 포함된 경우도 있고, 그만큼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힘들고 예외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시험에서 꽈락을 면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만 집중해도 될 정도예요.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법의 대원칙이기도 하고 민법 전체에 흐르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계약을 잘 함으로써 어떤 삶의 영역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셔서 계약할 때 신중하게 잘하고, 일단 계약이 되면 충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이러한 법률 관계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